1192일, 3년 4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5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 코로나19 종식에 BBC, CNN, 로이터, 뉴욕타임즈, 알자지라를 포함한 외신들은 앞다퉈 소식을 전했는데요. 분명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인데 기사를 잘 들여다보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회에서는요, 코로나19 종식 선언, 각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신 반응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WHO의 사무총장이 코로나19는 더 이상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죠. 코로나19의 변이 심각성이 낮아졌고 확진자도 감소하고 있고 이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드하놈 사무총장이 말한 코로나19에 내려졌던 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인데요. 언론에서는 좀 더 쉽게 Global Health Emergenc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공식 명칭은 PHEIC. PHEIC는 온 국가가 다 같이 대응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WHO가 선포하는 비상사태인데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질병, 전염 상황을 예상할 수 없는 형태,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질병, 이 4가지 요건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PHEIC가 선언됩니다. WHO 회원국은 자국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기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요. 질병이 보고되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긴급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PHEIC를 선언할 건지 투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기구에서 질병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국제적인 보건 조치도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각 나라별로 반응이 어땠는지 본격적으로 외신 보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은 5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정부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무역업과 관광업이 이익을 얻을 거라고 분석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 한 감염병 전문가는 방금 공항을 갔다 왔는데 체온을 측정하거나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일이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중국 지도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면서 팬데믹 대응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었는데 이때와 흐름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봉쇄와 이를 반대하는 백지 시위로 떠들썩했던 나라죠. 정부의 힘이 막강한 중국에서 일어난 이 전국적인 시위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말 폴리티코 유럽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 시진핑 시대 종말의 시작인가? 이런 기사로 당시 상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담긴 외신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죠. 사실 대부분의 외신은 이 코로나 종식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먼저 워싱턴 포스트는 오미크론보다 심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이 향후 2년 내 오미크론 변이에 필적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확률을 약 20%로 보고 있고 이런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는 건데요. 프레드 허친스 남센터의 트레버 베드포드 연구원은 현 시점부터 2025년 5월까지 같은 규모의 전파가 일어날 확률이 40%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캘리포니아 스크립스 중계연구소의 에릭 토플 소장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 발생의 근거에 대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잠복기를 거치고 진화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새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 행정부는 정부 안팎 여러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다고 하네요. 캐나다의 CTV 뉴스는 WHO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mixed emotions, 뭔가 엇갈리니 착잡한 심경을 갖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아이작 보고치 박사가 한 말인데요. 이번 선언이 재발을 막는 걸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죠. 프랑스 24는 좀 더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이 인간의 탐욕과 심각한 불평등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선진국 국민들은 백신을 여러 번 접종한 반면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단 한 번의 접종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인간 사이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퍼지기 시작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코로나19의 기원은 아직 미스테리다. 이런 점을 꼬집기도 했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기사 제목부터 아예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끝난 걸까? WHO 발표는 승리보단 surrender로 보이네.
자, 여기서 surrender는 항복이란 뜻인데요. 끝까지 원했던 무언가, 이 재산이나 땅 같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넘겨준다 이런 뜻으로 13세기부터 쓰인 옛 프랑스어 스향드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가디언은 이 발표는 매우 씁쓸하다. 승리해서 축하받을 발표가 아니고 항복해서 백기를 든 거다. 의료 상황이 나아져서 종식 선언을 했다기보다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문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WHO의 발표 엿새 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됐죠. 오는 6월 1일부터 방역 조치가 바뀌게 돼서 다수 국내 언론에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면서 확진자도 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없어져서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흔히 볼 수 있었던 임시 선별 검사소도 사라지게 되고요. 내일 공개됐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는 이제 주 1회만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의 불법 여부인데요. 관련 서명 운동까지 시작이 됐죠.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합법인데 6월 1일부터 경계로 내려가니까 그때부터는 불법이 되는 거죠.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될 경우 비감염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할지 또 초진 환자까지 허용할지 약 배달은 포함할지 말지 조정할 부분이 여러 가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꼭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아니더라도 언제든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아프면 쉴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픈데도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느라 이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WHO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아니면 항복했다? 저는 아직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WHO 사무총장도 코로나19 종식 발표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또 변종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박세정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국제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